요즘 그 뉴스 보셨어요? 어떤 보셨죠? 뉴스요? 김천에 김천이요? 네, 경북 김천 김천에 경북인가요, 경북? 네, 경북이에요, 경북. 저 봤습니다. 네, 거기 그 김밥 먹으려고 20만 명 운집한 거. 김밥 천국의 김천. 20만 명이 운집했대요. 20만 명. 봤어요. 2만 명 올 줄 알았는데 20만 명 와서 김밥을 김밥을 못 팔았다고. 배 터지게 먹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김천 지역이 김밥이랑 꼭 연관돼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이름만 김천이어가지고 그 김밥 프랜차이즈랑 이제 엮여서. 네. 김천에 뭐가 있죠? 김천 뭐 있나요? 진짜 뭐가 없긴 한. 옆 동네 구미밖에는 생각이 안 그렇죠. 나는. 구미는 그 생각이 나죠. 아니 저는 이 축제 그 소식 듣기 전까지 진짜 몇 년 동안 한동안 김천이라는 이름을 듣지 못했어요. 저도 김천은 저기 어디 경상도 내려갈 때 그냥 옆으로 보이는 정도. 그렇죠. 아마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김천은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지 않을까. 김천이라고 하면 사실은 막 엄청 유명하진 않잖아요. 대구, 뭐 울산, 부산, 그죠? 안동은 또 문화적으로 유명한 데니까. 김천은 상대적으로 그런 도시들에 비하면 좀 인지도가 낮은 편인데 이번에 김밥 하나로 그냥 붕 떴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이용한 사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김천 축제 같은 경우만 봐도 네. 과거처럼 그 지역의 특산물을 살려가지고 막 특산물 축제하고 가수들 불러가지고 막 고추 축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양양에 고추 아가씨 뽑고. 그런 게 있어요? 영양군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영양군. 양양에 고추가 유명한데 네. 양양 아니에요? 영양 경북 영양 거기예요? 그럴 거야. 아마. 양양은 송이다. 네, 양양은 송이버섯. 네, 영양 고추 축제. 거기 미인 대회가 고추 아가씨라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과거처럼 이렇게 전형적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 질서들을 약간 붕괴시키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잊혀졌거나 가라앉는 것들을 이렇게 띄우기도 하고. 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일깨워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뭐 그런 그 측면도 있죠.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속초에 옛날에 좀 붐이 일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무슨 붐이 일었어요? 그 포켓몬고라는 그 게임이 우리나라에 원래 서비스가 안 됐었거든요. 그 시절까지는. 근데 유독 그 속초 쪽이 어떤 지도상의 이점 때문인지 거기에서는 희귀한 포켓몬이 잡힌다라는 그 포켓몬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포켓몬고 한다고 그랬나요? 사람들이 강남도 막 핸드폰 보면서 돌아다니고 했는데 속초에 가면 뭔가 희귀한 하고 그랬나요? 연예인들이 막 발견되고 하면서 속초에 엄청 몰렸어요. 그러니까 포켓몬이라는 엄청난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게임으로 현실화됐는데 어떻게 보면 장소랑 연결된 첫 게임이잖아요. 휴대폰 네. 들고 그 다니면서만 GPS랑 이제 다 휴대폰 들고 다녀야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근데 그게 속초에서 이렇게 원래도 유명하긴 했지만. 맥시멈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마 그때일 거예요. 코로나 터졌을 때인가 그때면은. 그런가 보다. 네, 코로나네. 저는 그 완전 서비스 완전 초창기 때. 그때 우리나라에 아예 그 서비스가 안 돼가지고 다 못 잡고 있다가 아마 속초 그쪽 지역이 지도를 구역별로 나누거든요. 그거 포켓몬고가.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쪽은 다 이제 잘려가지고 안 되는데 그쪽은 동해랑 맞닿아 있다 보니까 지역이 일본 쪽이랑 약간 좀 이렇게 같이 잘려가지고 거기가 됐었나 봐요. 좌표가 살짝 튀어서 네. 속초까지 살짝 네, 그래서 번졌구만. 속초 양양 이쪽은 이제 포켓몬 이게 보인다 막 그래가지고 그때 막 고속버스들로 막 그 행렬이 막 이어지고 막 속초에서도 특이하다. 뭐 해변가나 이런 공공장소에다가 싹 다 공공 와이파이 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원활한 포켓몬 사냥을 돕겠다 막 이러면서 막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지역이 밈으로서 소비되는 그런 거는 생각보다 좀 역사가 좀 유구하지 않나. 뭐 그러네요. 그러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건 약간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또 아까 저희가 소개하다 말했던 그 논문 안에서도 텍스트 많이 얘기할 때 그 노잼 얘기할 때 엮여 있는 게 독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선입견인 거죠. 그 독일 사람들은 재미가 없다, 딱딱하다, 뭐 이런 선입견들이 노잼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결과물이 나온 게 실제로 아닌가. 그렇다던데. 근데 저도 앞선 논의들을 하면서 든 생각이 독일이라든지 대전에 이렇게 노잼이라는 말이 붙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밈 때문에만 퍼졌을까? 과연 어떤 물리적으로 실제 노잼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직접 가가지고 아 여기가 진짜 노잼이구나. 노잼 아닌데 이런 경험을 해봐야지 이제 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잼으로 알고 갔더라도 재밌는 요소가 있으면 그게 퍼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상 갔더니 접하고 온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얼핏 보기로는 갔다 온 사람들도 후기가 노잼 체험하고 왔음, 노잼 맞음, 노잼 경험하고 왔음,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실제로 노잼 요소가 어떤 문화적으로 우리가 노잼으로 인식하는 작동 원리가 저는 문화 속에 있지 이 않을까. 노잼 도시 대전이라는 이 타이틀이 이거는 실패할 수 없는 타이틀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실패? 어떻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어떤 경험을 해도 재미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잼 도시인 대전이라는 선입견이 이미 있잖아요. 네. 저도 뭐 대전 안 가봤고 비디님도 대전 안 가봤다 하셨는데 네, 네. 이미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전에 방문을 한 거지. 그러면 가서 정말 노잼이네 하면 진짜 노잼이라서 웃긴 거예요. 그러네요. 이야 맞아요, 이럴 수가 맞아요. 있나? 야 제가 듣던 대로 진짜 노잼이네. 와, 이렇게 온라인 감탄하는 거죠.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상의 경험과 오프라인 경험이 맞아 떨어지니까 네. 또 그게 거기서 재미. 이럴 충족감. 수가 있나? 진짜 진짜 충족감인 거죠. 웃기네. 이럴 수 있는 거고 하나는 대전에 갔는데 사람들 다 노잼이라고 했는데 좀 재밌는 데가 있는데 아니 좀 이거 괜찮은데? 이런 데 있으면 또 그건 그거대로 재밌으니까 재밌는 거고 재미없으면 진짜 밈이랑 똑같네 해서 재밌는 거고 이래다 저러다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잼 도시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붙어서 도시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니까 또 하나의 구실점이 돼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겨나는 거. 그렇죠. 그게 맞아 떨어져도 그렇죠. 재밌고 네. 의외로 진짜 재밌는 것도 있어도 의외라서도 재밌고 네, 네. 이런 경계가 생기니까 재밌는 지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뭐 좋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왜냐면 지금까지 좋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이 그거 뭐라 그러지? 재밌는 요소가 있다 뿐인 거지. 이게 어떤 지역에 가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네. 자기의 어떤 여행지로서 장소를 직접 체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선입견을 먼저 가지고 그 지역을 확인만 하러 가는 거예요. 확인만. 그런 게 있겠네요. 네, 확인만 하러 가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대한 탐구나 진짜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살짝 동의를 하는 게 그런 식의 순례 같은 방문은 좀 희화성이 강하달까요? 뭔가 갔을 때 기억이 단편적으로밖에 남아있지 않는. 뭐 실제 성지 순례 같은 것도 그런 게 좀 많잖아요. 그 제한된 기한 안에 빡빡하게 모든 곳이 다 돌아야 되다 보니까 정작 방문한 곳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고 그냥 그거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런 방식 자체가 진정한 의미나 방금 얘기했던 거 여행으로 따진다면 어떤 여행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대 자체가 그런 식으로 스쳐 지나가고 진정한 의미를 찾기보다는 개개인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시대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시대상도 이해는 하고 네. 뭐 요즘 너무 바쁘고 저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뭐 네. 어느 지역을 여유롭게 돌아보고 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러기 쉽지 않아요. 아는데 이제 문제는 대전이라는 그 유구한 도시가 심지어 광역시인데 네. 거기가 그냥 노잼이라는 하나의 플랜카드 하에 그냥 음, 그걸 확인만 하기 위해 소비되는 장소로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서 이건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노잼 저도- 아니면 성심당으로 그냥 그 네. 대전이 환원이 그러니까 돼버리니까. 이게 그 대전이라는 그 도시랑 관광객들이 방문한 관광지랑 연결이 되고 시너지가 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따로 논다는 좀 느낌이 있다. 그렇게라도 대전에 관심이 생기면 일단 최소한 대전에 방문하는 인원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그거는 또 이걸 활용하는 것은 광역시 자체의 역량인 그렇죠. 것이고. 시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일회적인 걸로 끝나지 않으려면은 그 온 관광객들을 다시 한번 발길을 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시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휘발성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목적을 두고서 그냥 여행해 버리는 거는 한번 하고 나면은 그게 달성됐다라는 그 목표 달성의 성취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시 재방문할 확률이 극히 낮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의 목적 이런 거는 뭐 시대가 변하면서 바뀐 거니까 저도 이해는 하지만 지속적인 여행지로서의 가치를 두는 거에 있어서는 약제점에 가깝다. 제 생각에는 두 분은 좀 노잼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노잼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지금 얘기를 했을 때 그 대전의 대응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밈을 이제 승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치 단체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고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제가 노잼인 거 인정합니다. 뭐 근데 뭐 저도 노잼이긴 합니다. 아, 대부분 그런 소리 좀 들었기 때문에. 근데 봐봐 방금 이제 제가 노잼이라고 했을 때 두 분 노잼을 인정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밈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노잼을 했을 때 대전 같은 경우는 노잼 아니야 하면서 이제 옥신각신을 해가면서 계속 밈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야? 그런가? 네, 그런 거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밈의 출발점은 또 대전 사람들이 그거 자조적으로 쓴 거에서 시작했다는 게 또 신기한 부분이지. 대인 관계에서는 너 노잼이야 했을 때 맞아 너 노잼이야 하면 웃기지 않나? 그쵸.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친하니까 또 노잼인 거 알 정도로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잼이라는 이제 말이 가진 의미가 우리가 기존에 쓰던 말과 의미가 이제는 꼭 연결되지가 않아요. 밈이라는 그 게. 애초에 노잼이라는 그런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지도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 논다 재밌게 놀려면 요즘 사람들이 뭘 원하죠? 뭘 해야 요즘 사람들이 재밌게 놀았다 그러나? 그것도 근데 사실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것도 이제는 코스가 되게 다양해요. 아니 이제는- 그래도 노잼이라고 했을 때 음, 사람들이 그 밈을 받아들이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려 그러면 이 노잼이라는 거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험과 인식에 공통점이 있다는 공감대가 거고 있어야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재밌는 게 대체로 뭐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공감대가 있어야지 이제 그 밈이 통용이 되는 요즘 거니까. 잼 뭐 어떻게 해야 잼이지? 지역으로 따진다면 그 지역만의 확실한 색채가 있어야 우리는 재밌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산 같은 아. 경우에는 뭐 항구가 있다 보니까 항구 도시, 바닷가 도시 이런 하긴 그 이미지가 부산이 있고. 잼 노잼이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네. 들어볼 수도 없죠. 대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가 이 중부지방에 있고 아무래도 이동을 통해서 많이 지나가는 지역이지 그 대전이라는 사실 한자의 의미도 큰 밭이라는 의미잖아요. 네. 이름에서도 나타났듯이 음. 지나가는 곳이고 뭐 이런다 보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부산을 노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주를 노잼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유적지가 아주 넘쳐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재밌다라고 부르는 요소 자체가 개성. 네, 지역으로 따진다면 음. 어떤 개성이나 확실한 색채 같은 게 필요한 거죠. 네. 대전은 그 노잼이라는 타이틀도 어떻게 보면 색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색깔을 입혀놨다. 음. 뭐 이런. 한편으로는 흥미롭기도 하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그래도 대전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마냥 노잼으로만 소비되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대전만의 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성심당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이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게 언제 또 꺼질지 모르잖아요. 지역이나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대전 같은 경우는 성심당, 하나이글스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야 그렇죠. 이제 네. 우리가 온라인 경험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대상에 접근을 할 때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게 사실 더 먼저잖아요. 그렇죠. 네네. 물리적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네네. 부산에 친구가 있는데 네. 서울에 왔어요. 와가지고 강남에서 밥 먹고 카페 가는데 밤에 골목에서 차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나가는데 차가 이렇게 딱 멈추는 거죠. 나오다가 걔가 그러더라고요. 야 서울은 그래도 차가 멈추네. 부산은 아. 차가 안 멈춰.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것도 밈이었네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죠. 부산의 부산은 교통이 좀 난폭하다. 굉장히 어렵다. 뭐 음. 이런 것도 밈. 뭐 광란의 질주 도시 막 이렇게 부르기도 네, 하거든요. 그 삼복도로라든가 그 복잡한 교차로 이런 것도 그런 네. 것보다는 노잼이 낫지 않나. 아 그런가요? 네. 아 왠지 자극적이잖아요. 탁탁 들어오고 라면 그죠. 스프 같이. 기억에 딱딱 남죠. 일종의 지역색이 신기한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충청도 특유의 그 조용조용하고 좀 나긋나긋한 그 분위기가 노잼이라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한 단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단위를 생각해 보면 경북이나 전라도 이런 데는 그러니까 말에서부터 나오는 것에서 차이가 느껴지다 보니까 그것 자체로 이미 개성이거든요. 네. 너 전라도에서 왔어? 딱 알잖아요. 딱 알죠. 너 경상도에서 왔어? 어. 제가 그 대학 와서 처음 만난 친구가 창원에서 와서 굉장히 사투리가 심했는데 또 경남은 세요. 네, 제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사투리가 강하신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그거였어요. 저 지금 사투리 쓰고 있어요? 그게 왜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그 몰라 사람들이. 근데 다 알거든.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 개성이 없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아니 백종원 씨 보면 했잖아요 뭐 이런 거 아, 보면 그죠, 딱 그죠. 대전도 가보면 발굴해낼 만한 곳이 많긴 할 거예요. 아직도 그쵸. 그게 밈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애초에 체험만을 목적으로 하고 가기 때문에 아까부터 얘기한 거지만 장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냥 확인하는데 소비되기만 하는 것에 소비자들도 그런 걸 벗어나서 여행을 갈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시에서 준비 잘 해주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대전 공무원들이 좀 그렇게 아 그건 맞아요. 네, 그런 쪽으로 머리를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유도를 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네. 시민들이랑 좀 네. 상생이 가능하도록. 예, 예. 이렇게 네트워크를 좀 촘촘하게 네. 만들어서 또 새로운 밈을 또 만들어내야죠. 충주맨 유튜브 충주맨이 그걸 되게 잘하고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충주를. 근데 사실 충주맨 같은 경우도 밈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아, 그건 밈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충주를 특산물이나 개성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충주맨 도시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끌어서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일인 거고 그 지역에서 어떤 경험을 만들어 나가냐는 특정 단체나 지역에서 끌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모두 힘을 합쳐야죠. 갑자기 무슨 힘을 합칩니까? 갑자기 갑자기 무슨 갑자기 뭐죠? 뭔가 엔딩이 좀 IMF 인가요? 괴상해졌는데 네, 힘을 예. 뭐로 합치지? 예, 이 뭐, 부분은 편집점을 그러면 해주시길 오늘 간절히 바라고. 녹음은 네, 여기까지 하는 이쯤에서 건가요? 마무리를 하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들 오늘 무슨 말인지 정리가 안 되긴 하는데 워낙에 각자 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다 보니까 네, 한 마디씩 해주시죠. 예, 뭐 대전이 앞으로 번창하길 바랍니다. 끝인가요? 네. 특별히 예. 네, 그 밈이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부모님들 운전할 때 보면 지도책 들고 다니면서 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잖아요. 네,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먼저 접하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네. 한 마디만 하라 그랬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전을 자주 방문해봤던 입장으로서 저 역시도 그런 밈의 소비의 일종으로서 많이 해왔던 게 느껴졌고요. 다음번에 대전에 가게 되면은 거기도 가긴 가겠지만은 다른 데다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아니 뭐 이 밈을 소비하는 게 잘못된 것도 네, 잘못된 건 아니고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볼 여지도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한 번쯤은 딴 길로 빠져와도 될 것 같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